어머, 시시님. 제가 요즘 라이브 방송으로 재미 좀 보고 있잖아요. 목장에서 명태 산 게 죄는 아니잖아. 언택트 소비의 핵심, 전 세계 연간 40조 원 시장.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유통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휴대폰 켜고 보고 그리고 산다. 모바일 쇼핑을 원하는 집콕족을 위하여 라이브 커머스의 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패션의 심장, 동대문입니다. 중국 보따리상이 줄고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동대문 쇼핑센터가 최근 모바일 쇼핑의 새 중심지로 떠오르며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데요. 인터넷 불모지였던 동대문 도매시장의 변신. 그 동력이 된 새바람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밤시장을 찾았습니다. 저녁 8시, 동대문 의류상인들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매장에는 이미 살랑살랑 봄이 찾아왔고요. 쏟아져 나온 간절기 상품으로 분주한데요. 직원들의 손길이 바쁜 그 시각, 휴대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등장하는 중국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쇼호스트,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BJ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이들을 왕홍으로 부르며 중국의 소비를 이끄는 새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쏟아지는 시청자의 질문,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출연진들, 예정에 없던 특가 이벤트까지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전례 없던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화면 속 결제창을 누르면 순식간에 결제가 진행되는 이것의 정체. 홈쇼핑의 형식에 모바일 쇼핑의 편리함을 더하여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왕홍의 화력이 폭발하면서 그들의 진출이 다시금 동대문을 들썩이게 했고 우리나라도 최근 2년 사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지금 어디에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타오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쉽게 타오바오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한 키워드는 바로 언택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소비 형태가 더욱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치중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중국에서 가장 먼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선보인 타오바오는 현재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독차지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리포터 사만다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현재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움직임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타오바오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한 게 2016년이거든요. 2020년 작년에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 수가 5억 명 이상, 5억 6천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끌고 있고 또 한국이 이제 곧 본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변화는 기업이 새로운 유통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 활동보다는 재미와 간접 경험을 선호하는 MZ세대가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라이브 방송과의 케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동영상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20, 40대를 공략하고 이 이용자들을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묶어두는 락인 효과도 한몫했다는 평가이죠. 그 결과로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17년 6조 2,500억 원 규모에서 4년 새 약 30배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왕홍들의 영향력으로 왕홍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죠. 타오바오에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며 일명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이라 불리는 웨이야. 그녀는 지난해 6개월간 벌어들인 매출만 225억 위안, 한화로 약 3조 9천억 원에 이르고요. 팔린 물건을 개수로 따지면 1억 6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시 대륙의 스케일 남다르네요. 왕홍의 영역은 쇼호스트나 연예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엔 알리바바의 마윈과 유명 기업인들이 직접 출연하면서 유통방송의 틀을 깨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여행사의 창업자인 량쟁장 회장은 여행지 소개와 더불어 호텔 숙박권과 관광 상품을 직접 판매하며 방송회당 평균 한화 약 6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은요, 그 제품의 품질은 중요한데요. 근데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제품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엔 본인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내겠죠. 이 시장 자체가 판매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진행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자들이 이제 인기가 있고, 그래서 이 진행자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뭐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진행자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냄으로써 관계를 형성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난해 라이브 커머스가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1.9%인 3조 원을 넘기며 전문가들은 2023년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전 쇼핑 라이브 채널을 시작한 깨톡 회사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죠. 서비스를 출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시청이 2천만 회를 돌파했죠. 최근에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색에 능하고 또 멀티에 능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시면서 틀린 정보를 찾아내고 가격 비교를 하는데 되게 익숙한 세대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돌아오는 반응을 체크하려면 결국 저희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위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서로가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쇼핑을 시청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실시간 댓글 참여를 이뤄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방송에 반영을 하면서 저희의 기획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조금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고객분들이랑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한다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좀 큰 특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 인프라가 탄탄한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판을 키우고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난 매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사정은 다르죠.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강호들 틈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죠.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모노프라인 할인 축제 대한민국 동행 세일. 이를 주관했던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같이 삽시다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디지털 판로 지원에 나선 건데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커다란 주방이 눈길을 끄는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팀은 바로 여기.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한 민간 채널과 협업하여 라이브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생방 시작 2분 전, TV 방송 못지않게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판매할 제품은 카레와 갈비. 음식을 맛깔나게 소개하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포인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식품 방송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보시는 분들이 좀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보실 수 있게끔 먹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할 텐데, 일단 제 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구강 구조가 약간 전원주택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좀 맛있게 먹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노래와 율동으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린 다음 본격적으로 오늘 판매할 제품 소개에 들어가는데요. 두 제품 모두 민간 쇼핑몰에도 입점돼 있긴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광고 노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죠. 어우, 야, 이게. 와우. 와우. 자동차도 뭐예요?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다. 카레의 끝은 뭐다? 카레 끝은 순정이다. 그냥 그렇죠. 순정이죠.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자고로 음식 소개에서는 맛있게 먹는 모습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한 입만. 전원주택 사이즈의 입속으로. 하단에 쏟아지는 하트 홍수 보이시죠? 매출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TV용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셀러 역시 상황에 따라 판매 전략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죠. 이게 또 브랜드랑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지가 되게 다양한데 채팅자 수가 정말 많거나 이러면 보통 이제 업체분들이 좀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든지 방송 혜택이 조금 더 집중하는 편이고 소통자가 적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자 수가 적어서 소통하시는 분들이 채팅을 다는 이 빈도가 조금 더 잦다 이러면 조금 더 집중해서 소통하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 더 깊게 들여다보면서 약간 공략하는 느낌으로 제가 좀 느낌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카레 주문량이 폭발하는 그 시각, 주방에서는 두 번째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세팅 완료! 진행자들이 또 한 번 불을 지필 차례인데요. 이번엔 달달한 양념갈비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소리 웬일이니?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이 주방에다가 식탁에다가 딱 하나 깔아두고 그렇죠. 쫙 구워주시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가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판매 통로. 인프라의 한계로 전진하지 못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라이브 커머스가 탄탄대로가 되어주면 좋겠네요. 일단은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의 채널이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가볍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유통에 진입하기 위한 허들이 높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게 모바일 핸드폰이나 가벼운 어떤 기구를 통해서 내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통과 판로 마케팅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상당한 많은 비용의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유통의 채널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소비자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그 큰 길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장 보러 간다라는 말, 여러분은 최근 언제 사용해 보셨나요? 물건을 사야 한다면 직접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신선도를 확인하고 상인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등 여러 과정을 꼼꼼히 거친 뒤에야 비로소 구매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1990년대 초 우리나라의 소매시장 구조는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형 할인마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보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식료품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요새는 할인마트 이용률마저 줄어들며 간접적인 정보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걸까요? 교수님과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리포터 사만다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국내 유통산업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나요? 처음에 93년도에 대형 마트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홀세일 마켓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거기서 더 진화를 해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편의점과 같은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처음 한국에 도입이 된 게 95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스타분들이 마케팅을 하시고 스타분들이 판매를 하시는 그런 스타 마케팅에서 더 진화를 해서 좀 PB 상품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시고 계시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TV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 TV를 보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TV 홈쇼핑 업계에서도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좀 힘을 쏟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에 빠져있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30대 중반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연 씨는 얼마 전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데요. 여느 워킹맘들이 그렇듯 퇴근 후에도 밀려있던 집안일을 하느라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죠. 꿀맛 같은 휴식 시간에 지연 씨가 가장 먼저 하는 건 전날 알람을 설정해뒀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켜는 것. 원하는 방송만 골라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어떤 연예인의 와이프분이 뭘 판매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제가 평소에 사려고 했었던 품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보다 보니까 밤에 좀 배고픈 시간에 먹을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 구매했던 게 화장품 쿠션이었는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와중에 뭐 연예인 분께서 판매하신다고 해가지고 사야 되겠다 하고 그때 샀어요. 평소 엄마와 쇼핑을 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코로나로 외출이 어려워지자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지연 씨 모녀. 라이브 커머스 덕에 안전하게 집에서 대리만족할 수 있게 되어 요즘 이렇게 알콩달콩 쇼핑을 즐긴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채팅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연예인분이랑 직접 대화하는 느낌도 나고 제가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사만다예요. 감정이 없는 저로선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원래 이 소비자들에게 쾌락적 그 동기를 만족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매장입니다. 매장에 가서 사람들 제품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 구경 다니고 백화점 구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움을 주던 일이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요. 제품들이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제품들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가도요. 제품 자체가 신기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나한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도 가기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계성인데요.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요.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진행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잘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쾌락성, 그거 궁금하네요. 그럼 소비자의 심리와 트렌드를 분석하는 박사님은 라이브 커머스의 폭발을 예상하셨나요? 이 언택트라는 말을 저희 센터에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처음 만든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에 나온 키워드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만들게 됐냐면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바일 시장이나 인터넷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MZ세대를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젊은 소비자들이 백화점이나 전통 시장에 가는 게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한테 말 거는 게 싫다는 거였어요. 이런 MZ세대들이 좀 대면 거래를 꺼리는 그런 상황, 그런 성향들이 있다,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짜여진 어떤 방송을 본다기보다는 내가 친구랑 이야기한다, 혹은 이 제품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를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질문을 좀 그때그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시간을 소통하고 싶다라는 MZ세대의 성향이 좀 녹아드는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여 소비자와 한층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홈퍼니싱 기업 아이사. 특유의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전례 없는 DIY 제품 판매로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고객들에게 보다 특화된 홈퍼니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던 중 코로나19 상황과 급변하는 소비자의 니즈,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과 미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범적으로 선보이게 되었죠. We have a lot of touch points in Korea. We have stores, we have planning studios, we have different things. And we wanted to find ways to connect to our customers, to give them inspiration. And then we can also see that in these times of COVID, that we need to reach out to customers in a different way than before. So we thought that being live would be a good way to reach our customers. 시작합니다. 라이브로 고객들을 만날 시간. 이케아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호스트를 맡은 디자이너 한스. 저는 디자이너 지수입니다. 이 기업은 전문 쇼호스트 대신 소속 홈퍼니싱 전문가들이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본 작성과 촬영, 호스팅까지 전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죠. 네, 플래닝 스튜디오는 기존의 이케아 스토어와 다르게 저희가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저희의 노력 중에 하나인 공간인데요. 라이브 커머스의 초점도 조금 남다릅니다. 제품 판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테리어나 집 꾸미기 팁과 같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홈퍼니싱 제품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죠.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두 개의 유닛으로 나눠서 둘 다 짧은 옷을 걸 수 있게 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는 이제 바지걸이식으로 되었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인테리어에 능숙한 친구가 팁을 공유해주는 듯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소비자들을 분석한 결과 얻게 된 전략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미국에서 첫 번째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했어요. 제가 실수할까 봐.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댓글들 보면은 매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또 오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또 친구 같아져서 그래서 요새는 좀 마음 편히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죠.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신만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의 가치 변화와 라이브 커머스라는 유통시장의 지각 변동을 적극 수용하되 브랜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업계 최고의 자리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So far, the customer reaction has been very good. They are very interested in the solutions, and they also really appreciate that they can talk to us right away. So this live chat has been very popular.
이처럼 유통업계가 라이브 커머스를 주목하는 이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 못함으로써 이런 즐거움을 만족을 시키기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쇼핑 플랫폼들은 도구적 소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만족을 시켜주지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이제 등장을 한 게 라이브 커머스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쾌락적 소비의 동기를 굉장히 잘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이 하던 역할을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제작진의 발길이 바쁩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네, 여기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도시 강원도 춘천. 고기 맛 좀 아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가성비 좋은 채널로 소문이 나 있다는데요. 창고 안에 쌓인 이것이 다 고기랍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한 제품들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저렴하게 저희가 또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곳은 단지 도매업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었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죠. 회사의 인터넷 사업부 본부장이기도 한 고기 아빠 이국진 씨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걸 직감하곤 지난해 초 이름도 생소했던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게 되었죠. 고객들의 입속을 황홀하게 해줄 고기들이여 출발! 물건이 나갔으면 물건을 또 팔아봐야겠죠? 휴대폰을 켜고 채널에 접속! 오늘은 차돌박이를 소개할 예정이랍니다. 화려한 조명이 그와 고기를 감싸면 준비는 끝! 지금 저희가 방송 이제 몇 분 안 남아서요.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통만 하다가 활로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고기 아빠님의 맛있는 방송 기대가 되는데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퇴근 시간대를 공략하는 것도 노하우이죠. 3, 2, 1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이 큐! 오늘 표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IT 앤 사이언스에서 고기 아빠 방송 시기하러 오고 있어요. 수다 떠는 석영이 맛있어 보여요. 아직 안 구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차돌박이입니다. 와규 차돌박이 구워볼게요. 소리가 들리나요? 이거 뭐 오래 구울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한 15초? 하나씩 구워 드시는 거 좋죠? 빨리요. 일반 직원이 퇴근 후 사무실에서 고기를 굽고 라이브 방송까지 하는 진기한 풍경. 전문가가 굽는 고기는 때깔도 달라 보이네요. 요즘 먹방러들의 필수템이라는 집게 먹방까지. 진짜 맛있게 드신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처음엔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드는 게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고객들과 웃고 떠들 만큼 여유가 생겼을 뿐 아니라 주인공인 고기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제작진의 찬조 출연으로 분위기 한층 업.
고기로 화합한 두 분 화기애애하네요. 이들의 용기 있는 도전과 열정은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목적이 아닌 생존이 달린 문제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방송 첫 달이었던 지난해 1월 매출 약 400만 원에서 정확히 1년 만에 약 15배 점프한 6천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니 용기 내길 참 잘한 것 같죠? 실수가 있었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갑자기 했지만 저희가 방송을 이게 예약을 걸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갑자기 켜도 고객님들이 문자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주 많이 들어오십니다.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는 이제 뭐 매장 구매도 있지만 요즘 인터넷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홈쇼핑은 반방향인데 이제 이거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채팅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반인의 라이브 방송 도전을 어떻게 보셨나요? 라이브 커머스는요,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와 직접 인터랙션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팬을 만들고 자신의 단골 고객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상공인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분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명성을 쌓고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창구 라이브 커머스.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에 능숙하지 않거나 바빠서 번거롭거나 혹은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이 또한 진입 장벽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분들이 뭉쳤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 팔도를 다니며 특산물이 생산되는 산지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하는 주인공들. 이른바 산지라방 제작팀인데요. 지역과 특산물에 맞는 콘셉트를 짜는 건 물론이고 시청자들에게 아름다운 풍경까지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죠. 퀴즈 나왔으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임팩트 있게 가야 되잖아요. 초반부터 제가 한번 설정은 해봤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맞아? 명천의 명자 태시성을 딴 태자 해서 명태. 그게 맞죠. 가짜 보면 생태, 얼립의 동태, 새끼 때 잡은 건 노가리, 밥만 말리면 코다리, 녹였다 말렸다 녹였다 말렸다 노가리 황태.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태를 소개할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판로가 더 어려워진 지역의 생산자와 쉽게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로 나서게 된 것이 어느덧 인지도가 쌓여 이제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데요.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라방의 묘미인 이벤트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특별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방송 중에만 할 수 있는 혜택을 이제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피켓을 준비해봤고. 근데 세 봉지 하면 한 봉지 더 주고. 네. 5봉지 하면 2봉지 더 줘? 네,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남아? 그래도 이벤트다 보니까. 추억은 남아요. 추억은 추억이 남아요. 먼 길을 다니느라 몸은 좀 고됐지만 금세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정을 느끼고 또한 막막했던 판로에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그 마음을 나누러 달려가 볼까요? 유쾌한 이분들과 함께 강원도 평창으로 떠나보죠. Let's go! 비가 되고 쌀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이야기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콘셉트를 짜던 황태 라이브 커머스. 아직 찬바람이 매서운 날씨이지만 소소한 소품부터 촬영 장비, 큐시트까지 자연 스튜디오에서 펼쳐지는 손안의 홈쇼핑이 곧 시작될 예정이죠. 지금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에 이제 저희가 큐시트를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 중에 이제 사이트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상품 구성이나 가격 등을 체크해서 고객님들께 더욱 산지에 있는 식품들을 더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지 라이브 방송계의 톱 와홍의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멘트도 맛깔스럽게 구사해야 하고요. 황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앵글도 맞춰야 하죠. 일단 대한민국 함경도 명천에서 어느 한 농부가 생선을 잡아서 임금님께 진상을 하였는데 이 생선이 너무 맛있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산지를 다니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산지에 좀 어울리는 컨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바람 부는 황태 덕장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 방송. 우리도 함께 입장해 볼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푸드 먹태가 지고오니라. 여러분 안녕하시오. 강원도 대관령 황태 덕장에 나와 있는 산지왕이요. 자, 일단 이전에 많은 방송에서 알림을 드렸듯이 내 산지왕이 직접 대관령 황태 덕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먹태를 소개해드리겠소. 여러분들은 받으셔갖고 좀 오래 드시려면 소비자들은 진행자의 정보와 언변술, 표현하는 감정 하나하나에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황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나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해소하는 시간이죠. 지역민들로부터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산지 방송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인제 황태와 그리고 대관령 황태 이 덕장에 좀 차이가 있는데 두 덕장에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도 잘 나오지만 여기가 네. 좀 추워서 네네. 일교차가 커서 올해는 더 추웠지. 최고 영하 25도까지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는 가공업체 대표님. 방송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이 뭐 덕장이게 해서 그냥 뭐 도매로 팔고 그랬지 이런 거는 모르고 이렇게 방송하면은 이런 황태나 이런 먹태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뭐 이런 우리 같이 생산하는 사람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송해 보시니 어떠셨어요? 일단 뭐 바로 이제 그 소비자들하고 바로 소통해서 물건 직접 이렇게 파는 것도 신기했고 우린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다 신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산지에서 저런 분들이 많이 산지 다니면서 그쪽 나는 그 지역 상품들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해주고 팔아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시간 실내에선 또 다른 분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황태는 역시 끓이고 지지고 볶으면 더 맛있어지죠? 푹었고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일단 무침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무침! 황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고 또한 셰프의 미각을 통해 황태 맛을 더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서비스. 이거다 이거. 셰프님이 드셨을 때
아니 어떤지. 약간 산미가 있긴 한데 뭐 새콤한 편은 아닌데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있는 산지어 먹태 그냥 그대로 넣은 겁니다. 오 셰프 여러분 바람 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방송이 장난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엔 라이브 방송 뭐 대충 말만 좀 잘하고 액션 좀 크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요. 역시 노력 없는 성공이란 없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와 이거는 진짜 어디서 파는 것 같아. 그런 매장이나 이런 데 가서 파는 느낌 있죠.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 정보인데요. 지난 겨울 수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 덕에 황태 맛이 최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황태 주문 당장 진행시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이런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산지를 우연치 않게 한번 가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농협이 아니면 팔 데가 없고 또 동네 장이 서야 팔아야 되고 온라인도 모르시고 핸드폰도 모르세요. 우리 것도 라이브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혹시 와줄 수 있느냐. 근데 저희는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좀 해드리고 그리고 산지의 이런 풍경이나 모습들을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위한다고 하면 조금 더 쉬운 어플이 좀 개발이 되거나 조금 더 접근하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만다도 같은 생각이에요. 산지에서 라이브로 판매하는 방식,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정부 정책이라던가 혹은 정부 부처에서 좀 그 지방에 계신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농민분들을 좀 브랜드화하고 그분들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이런 로컬 문화를 중요시하고 소비자들이 좀 로컬 농산물을 사려고 하고 그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이 더해진다면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도 점점 좀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선순환 구조가 생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불쑥 나타난 내 손 안의 쇼핑 방송. 소매 유통업자가 설 수 있는 최전선에서 판매를 돕고 합리적인 가격 측정과 손실률을 낮추는 중간 다리의 라이브 커머스. 트렌드와 심리의 변화, 그리고 언택트 소비가 일상이 된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내일 더 강력한 무기로 떠오를 것입니다. 어머, 선생님, 제가 요즘 라이브 방송으로 재미 좀 보고 있잖아요. 적성에서 명체 산 게 죄는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리포터 사만다예요. 만나서 반가워요.